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첫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블로그마스를 끝내고 나서 많이 쉬기도 했고 친구도 만났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열흘 이상이 넘는 시간 동안 영상을 안 올린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책 이야기를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요즘 다 읽은 책들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프리즘 오브 11호를 다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다 읽었고요. 어쩐지 크리스마스 당일에 딱 완독을 하고 싶어서 그날 열심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말 좋았어요. 영화 캐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캐롤의 감독인 토드 헤인즈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화의 배경이 된 1950년대 뉴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원작 소설과의 비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품, 프레임, 필름, 욕망, 그리고 퀴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프리즘 오브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의 영화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놓친 부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조명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볼 때 줄거리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잘 따라가는데 촬영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프리즘 오브에서는 항상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 제가 캐롤을 본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조만간 캐롤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이제 캐롤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 노이즈가 있는 어떤 필름 사진 같은 그런 잔잔한 느낌? 그런 느낌에 빠져드니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날 읽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벌써부터 프리즘 오브의 다음 호가 어떤 영화들을 다룰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정말 정말 기대되고요. 빨리 소식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거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거를 다 읽었고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도에 있는 타라북스라는 작은 출판사에 관한 책인데 이 타라북스가 핸드메이드 그림책을 만드는 작은 출판사예요. 물론 핸드메이드 그림책이 아닌 다른 일반 책들도 만들긴 하지만 핸드메이드 그림책으로 특히 유명해진 그런 출판사이고 그리고 이 책은 타라북스의 철학과 가치관, 경영 방식, 핸드메이드 그림책의 제작 과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타라북스 하면은 저도 예전에 서울국제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림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어머니 여신의 천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천 재질로 된 아코디언북 같은 그런 책이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낯선 느낌이라서 그때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 진짜 특이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이 요 타라북스에서 만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타라북스는 일부러 작게 존재하려는 출판사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주문이 밀려오고 점점 유명해지고 하는데 무리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딱 지금의 경영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핸드메이드로 정성을 들여서 그림책을 만들고 직원 한 명 한 명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로 이 회사를 유지를 하거든요. 이런 타라북스의 작업 환경과 경영 철학은 인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와 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타라북스는 굉장히 독특한 출판사인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책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타라북스는 인도의 어린이들이 읽을 그림책, 그러니까 인도의 색깔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담은 그림책들을 주로 만드는데 이제 너무 교훈에만 치우치지 않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인도만의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그림책도 가끔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타라북스의 철학과 출판 방향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또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과 출판사와 서점,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저는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이 책도 그랬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기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또 타라북스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포근함과 편안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꿈의 해석을 읽다라는 요 책인데요. 부제가 프로이트를 읽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기 위한 입문서인 셈인데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제 교육심리나 심리학개론을 들으면서 그때 배운 아주 적은 내용으로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정적인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프로이트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 꿈과 정신과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재미있는 건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꿈이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이 단지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왜곡되고 억압된 욕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학문의 기본 전제가 성의 억압이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인 성욕이 억압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에너지도 세이브가 되고 하는 건데 대뇌가 더 발달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이러면서 인간이 발전을 하고 문명과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문명과 사회가 인간의 그런 성욕을 억압을 하고 이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무의식에 점점 갇히게 되고 또 꿈을 통해서 그 무의식에 있던 왜곡된 욕망이 이제 몇몇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책 초반에서는 19세기 그리고 19세기 말의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 사상 같은 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나 학문도 설명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그러니까 시대 상황부터 먼저 베이스를 깔고 본격적인 프로이트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그 이후에 일으킨 변화, 예술 분야에서 끼친 영향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친절하게 쓰인 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흐름도 정말 매끄럽게 흘러가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독서 노트에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프로이트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책에서도 저자가 명확히 해두는 점인데 이 책은 프로이트에 대한 사상을 전부 다 알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프로이트 학문에 입문하기 위한 어떤 길잡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집중해서 읽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양자오라는 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유유출판사의 그 서양 고전 강의 두 번째 책이고 그 시리즈에 종의 기원을 읽다랑 자본론을 읽다라는 책이 또 있고 또 같은 출판사, 그러니까 유유출판사의 동양고전 강의 시리즈에는 이 저자분이 쓰신 논어를 읽다, 맹자를 읽다, 노자를 읽다, 장자를 읽다, 묵자를 읽다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자본론을 읽다. 부제는 마르크스와 자본론을 공부하는 이유이고요. 사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은 종의 기원을 읽다랑 고민을 첫 번째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동양고전 강의 시리즈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는 논어를 읽다랑 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를 했죠. 일단은 종의 기원이랑 자본론 중에 자본론을 먼저 읽자라고 선택을 했고 최종 결승에서 자본론이랑 논어를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논어 강의를 들으면서 논어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어학권의 학자가 쓴 논어 관련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요 자본론을 읽다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요즘 계속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상으로는 공자보다는 마르크스가 지금 더 급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기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을 읽다도 읽을 거고요. 논어를 읽다도 읽을 거고 동양 고전 강의 시리즈 그것도 다 읽을 건데 일단은 이 책부터 샀다라는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또 하나 샀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자신을 행성이라 생각한 여자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반다나 싱 작가의 책인데 제가 책 소개에 쓰인 몇몇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어슐러 K. 르 귀니 극찬한 인도 출신의 페미니즘 SF 작가. 두 번째, 인도 신화와 그에 기반한 환상, 여기에 과학 지식을 엮어 외삽 장치를 만들어내는 모습. 셋째, 그런데 미지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기에는 신화와 설화가 잉태한 꿈이 있고 수학과 물리가 힘겹게 밝혀가고 있는 비밀스러운 우주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런 소개가 이제 제가 알라딘을 봤을 때 쓰여 있었는데요. 저는 반다나 싱 작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책 소개를 읽고 나니까 여기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페미니즘, 신화, 설화, 환상, 아름다움. 그래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름다움이 들어가면 일단 결제를 하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소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느 외로운 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함께 읽은 동료로서 부디 당신이 만들어갈 그 이야기에 많고 또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실 책 소개가 그냥 줄거리나 저자 소개만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책 소개를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얼마나 아끼는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 이렇게까지 따뜻한 메시지를 읽었는데 안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진짜로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적은 걸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판한 책이면 내가 믿고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해야 할까? 네, 그런 게 생겨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래서 샀어요. 네. 그리고 책 자체도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읽고 나서 감상을 공유할 게 생기면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 여기 끼어 있는데 자본론을 읽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를 시작했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그
그 정도 읽었어요. 여기 작은 틈 보이시죠? 이게 책갈피 끼워놓은 거거든요. 요만큼 읽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꿈의 해석을 읽다라는 책이랑 같은 저자분이 쓰신 책인데 꿈의 해석을 읽다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대학 때 조금이라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는 교육사회 강의를 들을 때 잠깐 배운 적이 있기는 해요. 상부구조, 하부구조 잠깐 배운 적은 있는데 워낙 오래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은 이제 심리학 관련 내용인데 얘는 적어도 제가 읽은 요 부분은 약간 경제학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경제는 정말 일단 저 자체가 경제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낯선 내용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적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 저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튼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제가 이 책을 이만큼이나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읽었는데 벌써 3분의 1이나 읽어서 3분의 1 조금 더 읽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종의 기원을 읽다도 기대가 되고요. 논어를 읽다도 기대가 되고 장자, 맹자, 목자, 노자 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 블로그마스 중에 부킷리스트 만드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에 완독을 하겠다고 정한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장미의 이름을 드디어 읽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권이거든요. 학원도 따로 있는데 상권의 5분의 1 지점에서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역사적인 내용이 쏟아지거든요. 굉장히 밀도 높은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늘 그 지점쯤에서 읽기를 보류하고 미뤄두고 책장에 그냥 꽂아두고 했었는데 드디어 상권의 절반을 읽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으셨는데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너무 그 역사적인 내용이나 서술에 겁먹지 마라. 사람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몇 번 반복해서 읽을 걸 생각하고 그냥 쭉쭉 읽어나가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쭉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되게 넘기 어려운 가파른 언덕을 하나 이제 가까스로 올라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이 하나 더 터졌거든요. 그 긴박한 분위기와 긴장감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아우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월이나 2월 안에 학원까지 다 완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책에 관한 근황 같은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책에 관해 수다를 떤 것 같아서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밝았고 또 새로운 책들도 많이 읽기를 시작했고 또 읽으려고 사둔 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재미있게 책 이야기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